호주 교민과 전 세계 한인들을 위한 만물 팟캐스트 김 작가 조 PD의 그다이 오스트레일리아. 조 PD의 뉴스 환장. 호주에 혼자 왔는데 잘 살 수 있을까? ABN이 뭐지? 여권은 왜 달라고 그러는 거야?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나도 호주 잡고 갈 수 있을까? 농장은 위험하지 않나? 알아야 쓸 수 있는 신박한 호주 생활 정보 플러스 잡 워크숍 알쓸 신잡. 호주에서 임시 비자로 일하고 있는 한인 청년들을 위한 행사가 있습니다. 비자 관련 정보를 비롯한 스스로의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는 정보와 실질적인 생활 밀착형 주제로 진행됩니다. 2018년 5월 19일 토요일 9시 30분에서 5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장소는 레드펀에 위치한 구세군 건물입니다. 신청은 코아이 홈페이지 www.kowhy.org에서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코아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코아이와 주 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주최하고 시드니 시티와 호주 구세군의 후원으로 개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 PD입니다. 오늘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이 발표되는 날이군요. 한국은 어버이날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새로운 코너를 하나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뉴스 전문 코너인데요. 코너명은 뉴스 환장입니다. 네, 김호준 씨가 하는 뉴스 공장이 있죠.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뉴스 관장, 뉴스 된장, 뉴스 하청 공장 이렇게 장자로 끝나는 여러 가지 패러디 팟캐스트가 많은데요. 저희들도 이 창의성 없는 조 PD가 가져다 한번 써보려고 뉴스 환장이라고 이름을 달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형식이나 뭐 이름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내용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지난주 뉴스를 간추려서 우리 김 작가와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김 작가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정말요? 네, 저희 김 작가님 체력이 저질이라 저녁에 녹음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관계로 저녁에는 불러다 녹음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 해가 떠 있을 때 불러서 지금 녹음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쌩쌩하시네요, 목소리가. 오전이잖아요.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뉴스를 한번 이렇게 쭉 뒤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경제 뉴스는 자손 선생하고 뒤져보는데 DB 보는데 자손 선생이 지금 예산안 분석을 하느라고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새로 발표되는 예산안에 대한 분석은 나중에 자손 선생하고 하기로 하고.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오늘 발표될 거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매번 준비가 덜 됐다 해서 혼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 뉴스를 담당하고 네. 우리 자손 선생은 경제 뉴스를 DB 보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 좀 전해주시죠. 환장. 매달 200명 정도의 호주인들이 완길이라고 하는 전화 사기를 당한다고 합니다. 외국 전화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남는데 이 전화한 사람들이 전화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전화를 다시 걸어주기를 기다린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내 전화번호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취급해서 엄청난 금액이 부과되고 사기꾼들이 이 돈을 가져가는 방식이라고 하는군요. 완길이 하니까 조금 네. 웃기죠, 그죠? 네, 완길이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그렇게 원길이? 원길이 제 동창 중에 하나 있어요. 그런가요? 네. 이거는 one ring and cut이라는 스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완길이가 일본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one WAN으로 쓰는데 네. 이게 일본 사람들의 원이라는 발음입니다. 이게. 네. 그리고 길이라는 말이 끊는다 이런 뜻이 있대요. 네, 그래서 있어요. 한 번 링을 딱 울리고 전화를 끊습니다. 상대방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전화에 미스드 콜 그러니까 부재중 전화가 남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 이건 뭐지? 그리고 혹시나 뭐 우리 그 중요한 전화 네, 아니야? 중요한 전화인가 싶어서 전화를 다시 걸게 됩니다. 네. 전화를 걸면 상대방이 전화를 받아서 최대한 길게 이야기를 끌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처럼 돼서 내 전화 고지서에 엄청난 금액이 찍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쪽 사람들은 그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을 해서 돈을 뽑아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런 머리들을 딴 데 사용하면 좋을 텐데요. 그렇게요. 어. 네, 그래서 이런 사기를 매달 한 200명 정도의 호주인들이 이런 사기를 당한다고 하는데요. 많은데요? 네, 많죠. 그 한국 분들은 좀 덜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영어로 얘기를 할 그렇죠.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 전화가 있는데 요거는 만약에 이런 전화가 와서 잠깐 벨이 울리고 끊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그 전화기에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차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괜히 모르는 국가에서 온 전화를 걸어서 열심히 얘기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벽에 오진 않나요? 글쎄요, 새벽에 온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한 5번쯤 울렸어요. 아, 진짜요? 네. 그건 진짜 중요한 전화 아닌가요? 5번 울리면 받을 걸 그랬나? 한 번 울리고 끊는 되지 않습니까? 아, 그건 몰랐어요. 완길이 되잖아요. 완길이. 그럼 5길인가요? 네. 전 5번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닌가 봅니다. 네, 다음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장. 네, 50여 명의 젊은이들이 집을 빌려 파티를 하면서 집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집이 엉망인 것도 어이가 없지만 예약할 때 사용한 크레딧 카드도 가짜였다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요즘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서 이걸 렌트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에어비앤비나 네. 그렇죠. 그다음에 부킹닷컴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집을 할리데이 하우스 같은 형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사건은 어떻게 됐냐 하면 웬 젊은 여자분이 부킹을 해서 그죠? 5명 정도의 친구와 머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레이드에서 왔는데 멜번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부킹을 한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서 하루 숙박료 600불 그러니까 집 전체를 빌리는 거니까 네. 좀 비싸죠, 그죠? 600불을 내기로 하고 네. 본드라 그래서 이렇게 돈을 홀딩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네. 일이 생겼을 때 까는 거 네. 그거 없이 그냥 하루에 600불을 받기로 하고 집을 빌려줬답니다. 네. 근데 집을 빌려줬는데 시큐리티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집주인이 그걸 보다가 시큐리티 카메라가 박살나는 걸 보고 저런. 후닥닥 쫓아갔더니 얘네들이 거기서 된통 파티를 벌리고 있다가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고 옆집 사람들한테도 협박을 하고 난리가 나서 경찰이 집주인을 집에 못 들어가게 했답니다. 안에 사태가 심각해서. 그래서 이제 사태가 끝나고 기껏 1명 정도가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돼서 벌금을 맞는 정도에서 끝났고 다른 사람은 기소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 안을 들어가 보면 손잡이란 다 부서져 있고 그리고 벽에 그려져 있던 액자나 사진들은 다 찢어져 있고 저런. TV는 훔쳐가 버리고 어허. 그리고 이제 사진을 봤더니 벽이 다 부서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그 집을 빌려서 파티를 한 거죠. 그리고 파티를 하다가 술 먹고 싸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거 요즘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너무 집 빌려서 이렇게 파티를 해가지고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이번 경우에는 집을 렌트를 해서 그죠? 이렇게 한 케이스인데 요거 집 빌려줄 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린 절대 빌려주지 말아요. 빌려줄 집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좀 전해주시죠. 환장. 네, 최근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들이 병으로 쓰러졌다는 뉴스가 많아요. 이 유명한 신분이죠. 우리 박지성이 그 소속돼 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네. 프리미어 리그의 축구팀 감독, 전 네. 감독이죠. 네.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아주 지금 중태라는 뉴스가 그저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뉴스에 또 뭐가 있었냐 하면요. 호주에서는 밥 호크라는 전 호주 수상께서 그죠? 몸이 아프셔서 로얄 노스쇼 호스피털에 입원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네. 그런데 그 병원에서는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전혀 얘기해주고 있지 않은데요. 근데 녹음 전에 뉴스가 업데이트된 걸 봤는데 네. 그런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 간단한 진료를 받기 위해서 뭐 급하게 입원을 했는데 집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집에 가서 시가와
크로스워드 아시죠? 이거 네, 칸 네, 채우는 거 네. 그걸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는데 아. 노동당 대변인이 그렇게 지금 근황을 얘기를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큰 건강에 이상은 없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밥 호크 전 수상은 대단한 경력을 가진 분인데요. 네. 호주의 23번째 수상으로 1983년에서 1991년까지 노동당을 이끌었는데요. 4번 연속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두 분 다 건강하셔야 될 텐데 지금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좀 위독한 상태라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군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최근에 네. 우리 언니가 좀 쓰러졌어요. 언니가요? 네. 왜요? 폐렴으로. 이거 충격적인데요. 네, 그렇군요. 네. 진짜 아시는 분이 쓰러지셨군요. 그럼요. 지금 괜찮으신가요? 괜찮아요. 다행입니다. 네. 네, 다음 뉴스 전해주시죠. 네. 환장. 오는 7월 1일부터 NSW주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적발할 수 있는 장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장비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이외에도 마약 사용자도 적발한다고 합니다. 네, 뉴사우스웨일즈 주가 신호 위반 카메라와 유사한 휴대전화 사용 적발 장치를 시험 운행 중에 있는데요. 주의회가 7월 1일부터 이를 사용하기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네, 이 장비는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자도 잡고 마약 사용자 잡는데 이건 좀 제가 이거 뉴스 기사만 봐서는 마약 사용자를 어떻게 잡죠? 이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마약을 사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어쨌든 해롱거리는 게 잡히나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적발한다고 하는데 신기하지요. 네. 제대로 번역이 된 거예요? 의심하십니까 지금? 약간 네, 제대로 이거는 번역이 된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184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중에 7명이 사망하고 105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한 운전자가 이 핸드폰을 쳐다보는데 약 한 20초 정도를 달리는 차에서 핸드폰을 쳐다봤어요. 그래서 앞쪽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 2명을 그대로 덮쳐버렸습니다. 이건 눈 깜짝할 사이예요. 근데 눈 깜짝할 사이인데 20초나 모바일폰을 쳐다보고 있었다니까요. 문제예요. 그 문제가 네. 심각하죠. 네. 그래서 그 경찰이 지금 중상을 입었다는 그런 네. 뉴스가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더 강화시킨 건 아닌가요? 그렇죠. 네, 요즘 휴대폰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SNS에서 굉장히 웃기는 동영상들이 많이 떴었어요. 어떤 사람은 운전을 하면서 우유에 탄 시리얼을 퍼먹다가 그게 SNS에 찍혀서 페이스북에 뜬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 직장 여성들은 네. 눈 화장 같은 거 차 안에서 대충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그거 굉장히 많이 목격하거든요. 네. 룸미러를 쳐다보고 눈 화장 그리고 파운데이션 네. 바르고 네. 머리 빗고 묶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시리얼을 퍼먹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됐던 거는 영화를 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운전 중이에요? 네, 운전 중에 영화를 보는 사람도 있었고 달리는 차에서 핸들 위에 노트북을 놓고 노트북을 사용한 사람이 또 SNS에 올라왔습니다. 이 단속을 해야 되긴 해요. 그렇죠. 이거 위험한 일인데. 지금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게 사나 봅니다. 네. 이 노트북이나 일을 출근하면서 하거나 한시도 그렇죠. 가만히 안 둬요. 눈을 좀. 그렇죠. 쉴 필요가 있는데. 네, 이거 빨리 자율 운전 자동차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출근하면서 밥을 먹어도 되고 화장을 해도 되고 그죠? 뭐 핸드폰, 노트북 해도 되고 일해도 되고 요즘 교통이 너무 막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막히는 틈을 타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가 생각을 봐요.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막히는 도로에서는 저희 같은 팟캐스트를 들으시면 좋겠죠. 딱 네. 좋습니다. 딱 좋습니다. 네. 7월 1일부터 핸드폰 사용은 조심하시고요. 아예 핸드폰을 끄고 차를 타시는 게 좋지 않겠나. 네, 조심하십시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뉴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장. 자, 퀸슬랜드 북부에서 4년 전에 사라졌던 쌍둥이 자매가 뉴사우스웨일즈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데려간 사람은 바로 그 아이들의 엄마라는 사실이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호주 연방 경찰이 4년 전에 퀸슬랜드 북부 타운스빌 학교 밖에서 11살 쌍둥이 자매가 사라진 것을 계속 추적하고 조사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뉴사우스웨일즈에서 발견됐는데 엄마가 데려간 걸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밝혀졌습니다. 이거는 결혼 파탄이 불러온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사람이 이혼을 했는데 엄마가 아빠의 허락 없이 애들을 학교 앞에서 납치라고 그러긴 어쨌든 애들을 데려가 버린 거죠. 아니 4년 동안 그 엄마를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좀 애매하긴 한데 엄마의 거처를 몰랐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난 4년간 수색과 현상금을 걸어서 계속 추적하다가 요번에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46살의 애들 엄마는 유아 납치 구속영장에 의해서 체포가 됐는데요. 지난 금요일 타리 로컬 코트에 출두한 후에 화요일에 브리스베인 치안판사 법정에 이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자매의 아버지는 SNS를 통해서 애들을 찾아서 기쁘다고 밝혔는데 뭐 기사 내용은 별거 없어 보입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많이 조회된 기사로 떠서 제가 이걸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결혼 생활은 잘해야 되겠다. 네. 애들이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네. 그리고 죄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 업데이트된 뉴스에는 엄마의 보석이 불허되었다는 기사가 또 떴습니다. 네. 네. 자, 다음 뉴스 전해주시죠. 환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죠. 하와이의 화산 분출로 인해 약 2천여 명의 주민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용암이 흘러내려 도로가 막힌 사진을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라고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지난 뉴스여서 지금 네. 업데이트된 거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네. 요 뉴스가 지난 토요일 있었던 뉴스입니다. 그래서 하와이의 빅 아일랜드라는 곳이 있나 본데요. 네. 거기에 화산이 터져서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하와이 빅 아일랜드에 연이어 새로운 지진이 발생해서요. 이 중에 몇 개의 지진은 지역에 손상을 입힐 정도라고 하는데 미국 지질조사기관이 지역 시간 오후 12시 30분에 발생한 지진의 강도를 5.8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화산이 터졌는데 거기에 또 지진이 났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이 지진의 그 강도로 봐서는 쓰나미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고요. 그런데 그 대신에 진앙지에 새로 갈라진 땅이 갈라져 가지고 거기에서 용암이 분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 지질조사기관 USGS는 섬에 있는 5개 중 1개의 화산이 지난주 동안 연이어 발생한 지진 후에 지난 목요일 용암이 분출되기 시작했다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고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한 약 1,70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지역 도로와 땅이 갈라져서 수증기와 용암이 흘러나오고 있으나 사망자나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는 지금 제가 번역한 지난 토요일이니까 며칠 지나서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본 SNS의 사진에는 용암이 집 하나를 다 삼키고 다음 집으로 옮겨가는 동영상이 있었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지금 화산 분출로 인해서 하와이 지역에 지금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 전해주시죠. 환장. 네, 콜스가 쇠 조각이 들어 있을지 모른다는 판단하에 자체 브랜드 아이스크림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구입한 제품은 가까운 콜스에서 리펀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리콜 상품 이름은 콜스 미니 클래식 360ml 6팩 바닐라 맛으로 유통기한이 2020년 4월 16일에서 17일로 표기되어 있는 것과 아몬드 맛으로 유통기한이 2020년 4월 18일로 표기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요건 제가 제 페이스북에 요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가셔서 네. 한번 보시고요. 이 제품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퀸슬랜드, 뉴사우스 웨일즈와 ACT에 있는 콜스 슈퍼마켓 그리고 온라인 그리고 콜스 익스프레스 이거 주유소죠. 주유소를 통해서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안에 쇠 조각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리콜이 결정된 이게 거니까요. 어떻게 해서 그걸 알게 됐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콜스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비자들은 제품을 먹지 말아 달라고 콜스에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네, 미리 알았으니까 다행이죠. 네. 그리고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가까운 콜스로 제품을 가져가시면 네. 풀 리펀드를 해준다고 하니까 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 뉴스 전해주시죠. 환장.
멜번에서 레지오넬라 병으로 2명이 중환자실에 치료를 받고 있고 3번째 환자가 다시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3명은 웨스트필드 에어포트 웨스트, 갈스톤 파크 쇼핑센터 지역을 다녀가고 나서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4월 중순경 이 지역을 방문한 후 폐렴 증상이나 감기 증상으로 보이면 꼭 병원에 방문해 보라고 의사들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 레지오넬라 병은 매년 뉴스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오래됐지만 우리 김 작가하고 또 뉴스 진행을 할 때 네. 이걸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약 한 1년 반 정도 전인데요. 매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난번에는 버우드 지역에서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기사를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네. 요번은 멜번이군요. 그죠? 네. 멜번에서 나이가 60대와 70대인 3명의 노인이 갈스톤 파크 지역에서 4월 20일과 26일 사이에 감염된 걸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이 3명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웨스트필드 에어포트 웨스트, 갈스톤 파크 쇼핑센터 지역을 다녀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헬스 앤 휴먼 서비스는 이번 사건이 이 지역 내의 감염된 쿨링타워와 관련된 일인지 조사 중이며 이 지역 9개의 시스템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 레지오넬라 병은 왜 큰 건물에 보면 냉방 타워가 있습니다. 아, 물을 이렇게 바깥으로 흘려내려서 식히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식힌 물을 다시 집어넣어서 이렇게 냉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그 식히는 게 공중에 지금 외부에 노출이 돼 있는데 그때 그 물이 병균에 감염이 되는데 그 감염된 물이 사방으로 튈 때 그죠? 그 튄 물방울을 이제 기관지로 흡입을 하게 되면 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쿨링타워 지역 근방을 다니실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근데 뭐 조심할 방법이 있나요? 이거 뭐 큰 건물에는 다 있을 텐데. 그리고 이 레지오넬라 병은 50세 이상으로 흡연, 음주 또는 당뇨병이나 만성 폐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2018년이 시작된 이후에 34건의 레지오넬라 병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관계 기관은 70개의 시내 쿨링타워를 검사했다고 합니다. 이건 멜번 얘기겠죠. 그죠? 2017년에는 총 67건이 보고되었는데 통상 40건에서 50건 정도가 보고되던 그 전년보다는 많이 늘어난 상태라고 합니다. 이건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다음 뉴스 전해주시죠. 환장 2018-2019 회계년도 예산안이 5월 8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이네요. 네. 발표될 내용 중 개인소득세 인하라는 기사가 눈에 띄어 살펴봤는데요. 마디아스 코만 예산장관은 10년에 걸쳐 중소득층 감세를 우선으로 추진하고 이후에 연간소득이 18만 달러 이상을 포함한 고소득층도 감세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1,000억 달러 이상의 사회 간접자본 투자가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 예산안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실시될 조기 총선을 앞둔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음 총선 전에 하는 마지막 예산안 발표죠. 그래서 이게 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개인 소득세 인하라는 기사들이 전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대상자가 넓으니까요. 그죠? 소득세가 인하되었다 이러면 해당되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2018-19 회계년도 연방 예산안에 중저소득층은 이번 7월 1일부터 주당 10불 50센트 정도를 감세 혜택을 받게 되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10불 50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작잖아요. 일주일에 10불 50.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데일리 텔레그래프 오늘자 뉴스를 봤더니 네. 첫 그 커버 헤드라인. 예, 헤드라인이 스콧 모리슨 사진이 있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The Joy of Tax Relief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되면서 기사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연간 500불이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이 어감이 좀 다르죠, 그죠? 다르죠. 연간 500불이라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주당 10불 50이라니까 굉장히 작은 것 같죠, 그죠? 그러고는 그 데일리 텔레그래프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세탁기를 하나 살 수 있는 가격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확 와닿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렇네요. 그래서 같은 걸 놓고 한쪽에서는 햄버거 가격도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비난하고요. 한쪽에서는 또 뭐 굉장히
굉장히 많이 혜택을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콧 모리슨 재무장관이 주말 미디어와 인터뷰에서 10년에 걸쳐 감세가 진행되므로 세금 인하에 대한 큰 기대감은 갖지 말라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세금 감면이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죠? 근데 이 기사들이 거기에 주목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번 예산안에 1,000억 달러 정도의 사회 간접 자본 투자가 발표됐는데요. 이거 일명 얘기하는 SOC 사업이라 그러죠. 땅 파고 그죠. 막 이런 사업에 1,000억 달러가 지금 투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번 총선을 대비해서 이렇게 발표한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기는 합니다. 앞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그다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자랑 우리 자손 선생께서 지금 원래 예산을 열심히 분석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예산 분석 때문에 지난주 토요일 녹음을 못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오셔서 그러면 하지 마라. 그래서 예산 분석을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고 아주 심층 분석 자료를 가지고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믿어봐야죠. 네. 안 해오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 소득세 인하라는 기사가 여기저기 지금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실제 알고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개인적 생각에 별거 아니다. 네. 자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장. 시드니와 멜번 그 부동산 가격이 최고 4% 떨어질 전망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시드니와 멜번의 부동산 시장이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시드니, 멜번, 다윈 빼고는 다 오르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실업률이 3월 현재 5.5%로 비교적 낮고 인구 증가는 굉장히 빨라서 경기가 전체적으로 건전한데 이로 인해서 일반 주택 가격 폭락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거 ABC 뉴스에서 가지고 온 기사인데요. 네. 부동산 분석 회사 SQM 리서치 보고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시드니 멜번 부동산 가격이 최고 4% 정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SQM 리서치가 2017년에는 아주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었습니다. 그게 좀 그때는 맞았나요? 아니지요. 그때 올해 그러니까 2017년도에 2018년도 주택 시장을 전망을 할 때 약 4%에서 8% 정도의 주택 가격 상승이 있을 거라고 장밋빛 그 전망을 내놓았었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이거를 급격하게 수정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시드니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전망은 4%에서 8% 주택 가격 인상을 전망했었는데 이번에는 4% 하락 또는 그냥 0% 네. 그러니까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수정된 주요 도시의 변경된 부동산 가격 전망치를 살펴보면요. 시드니는 마이너스 4%에서 0%, 그죠? 네. 그리고 멜번은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1% 사이, 다윈은 마이너스 5%에서 0%, 브리스베인이 0%에서 3%, 캔버라가 1%에서 4%, 아들레이드가 0%에서 4%, 호바트가 8%에서 13% 굉장히 높습니다. 네. 호바트가 굉장히 성장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퍼스는 1%에서 4%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시드니, 멜번, 다윈 빼고는 다 오른다고 전망을 하기는 했네요. 그러니까 네.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기는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 평균을 보게 되면 가장 긍정적으로 봐서 이렇게 베스트 케이스라고 하죠. 긍정적으로 봐서 2% 정도가 호주 부동산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2% 성장을 보일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왜 가격이 떨어지냐 하면 멜번과 시드니 부동산은 너무 고평가돼 있다는 거죠. 과대평가가 돼 있다는 거죠. 그걸 작년엔 몰랐을까요? 작년에 알았죠, 당연히. 근데 네. 변수가 생겼습니다. 뱅크 로얄 커미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를 조사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특검, 요즘 특검하라고 막 이렇게 네. 들어놓는 사람이 네. 있던데 특검 같은 건데 그걸 하면서 밝혀진
은행의 비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조사했더니 은행이 돈을 막 빌려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 금융감독기관에서는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좀 까다롭게 하면 돈을 빌리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돈을 빌려서 주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요. 네. 근데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투자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건데요. 네. 그게 일반 실수요자들한테도 여파를 미치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실제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집이 안 팔리면 네. 싸게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가격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만약에 주택시장에 사람들이 너무 이제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택시장이 얼어붙어서 가격 폭락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할 건데요. SQM 리서치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냐면 가격 폭락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3월 현재 실업률이 5.5%로 비교적 낮고요. 그다음에 인구 증가가 굉장히 빨라서 경기가 전체적으로 건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인구 증가가 굉장히 빠르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애들을 많이 낳느냐? 이건 아니고요. 지금 19만 명씩 되는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집의 수요는 계속 있을 거고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져서 폭락 현상은 생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하고 호주 경기 유지를 위해서 19만 명 이민자를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민자들의 주요 도시 집중화로 인한 도로, 부동산, 물, 전기 등이 부족으로 야기되는 문제가 심각하니 이민자를 줄여야 하느냐? 이걸 놓고 아직도 의견이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는데요. 우리 교민 사회에서도 이거에 대한 좀 건전한 토론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페이스북, 블로그, 이메일 통해서 의견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이민을 받는 거는 반댈세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아니야 호주가 발전하려면 인구가 더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지금 정치권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이민자 숫자를 줄일 생각은 없고요. 노동당도 일부는 줄이는데 반대를 하고 있고 일부는 또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의견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전해주시죠. 환장! 지난 5월 4일 발생한 응급전화 000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정부가 테스트라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테스트라는 여러 지역에 야기된 통신장애로 인해서 뉴사우스웨일스 외곽 지역의 케이블이 어떻게 해서 손상되었는지 해명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 통신장애로 응급 상황들을 해결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하죠. 네, 이른 아침 전국을 연결하는 통신 라인 중에 하나가 끊겨져서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퀸슬랜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타스메니아까지 이거 뭐 전국이죠, 그죠? 전국에 000 서비스가 간헐적으로 장애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빅토리아에서는 신호등 오작동과 전화 서비스 장애 그리고 에포스 머신 기계 장애도 있었다고 어허. 보고가 됐습니다. 이거는 텔스트라가 그 이후에 트위터를 통해서 보랄과 오렌지 지역 사이에 있는 케이블 홀 하나가 번개로 인해서 심각한 화재가 일어났다고 트위터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사진을 트위터에다가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텔스트라 대표 앤디 펜시는 번개가 오렌지 지역 서쪽 약 200km 지점에서 발생했다라는 기상청 발표를 보면 이번 화재가 번개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도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번개에 인한 화재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호주 통신 소비자 행동 네트워크 대표 테레사 코빈 씨는 이번 통신 장애는 사고 시 전화를 우회 연결하는 텔스트라의 비상사태 대비 계획이 실패했다는 사실과 묶여 있는 사고라고 설명하고 텔스트라의 조사가 뭘 밝혔는지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케이블이 하나가 딱 단락이 일어나면 끊어지면 다른 쪽을 우회해서 서비스를 계속 그러게요. 제공해야 되는데 네.
그게 실패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있긴 있는데 그게 작동을 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아주 철저히 조사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뉴사우스웨일스 경찰 발표에 보면 응급 서비스 트리플 제로를 통해 전화가 들어오지 않은 것이 감지된 것이 새벽 2시경. 네. 4시경에 백업 시스템이 작동했으나 몇 통의 전화가 연결이 안 됐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시에서 4시 사이에 급하게 전화한 사람들은 그렇죠. 연결이 안 됐다는 얼마나 거죠.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렇죠. 앰뷸런스와 그리고 경찰을 연락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응급 상황인데요. 그렇죠. 2시간 정도가 블랙아웃 됐다는 네. 얘기인데요. 지금 서비스가 재개되어서는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걸로 밝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트리플 제로 서비스의 안정성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간혹 연결되고 간혹 연결 안 된다면 정말 섬찟한데요. 난감하죠. 네, 난감하죠. 이런 사이에 또 이제 뉴스가 업데이트 됐는데요. 레드폰의 한 집에서 전기 담요에 불이 났는데 트리플 제로로 전화를 해가 응답이 없어서 직접 차를 타고 소방서까지 어쩌겠어요. 달려가서 신고했다고 합니다. 네. 그 집주인은 응급 전화가 안 돼서 직접 불을 끄다가 신체 40%의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텔스트라 사장이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임시 거처를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외에도 차 사고 이후에 트리플 제로가 연락이 안 된다고 알려온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트리플 제로로 전화했는데 연결이 안 되면 131-4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경찰 지원 번호입니다. 네. 131-444. 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131-444. 네, 트리플 제로가 안 될 때는 131-444.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드니 한인 여성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 40세 이상 한인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방암 경험자의 경험담을 직접 듣고 관련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여성 건강관리법에 관한 정보를 얻고 바로 그 자리에서 유방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3월 13일, 4월 10일, 7월 3일, 8월 7일 총 4차례에 걸쳐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크로이돈 헬스센터 미팅룸에서 진행이 됩니다. 문의 및 예약은 9562-0502 프로젝트 오피서 송진아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 보건 서비스와 브레스트 스크린, 시드니 로컬 헬스 디스트릭트 공동 주관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자, 다음 기사인데요. 104세 된 어느 노 교수의 마지막 여정이 뉴스에 실렸습니다. 사실 이 기사는 몇 주 전부터 회자되었던 기사인데요. 바로 스스로 생을 마감할 것을 선택한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결정하기까지 사연이 있다고 하죠. 100세가 넘는 고령의 나이에도 대학에서 명예교수로 연구활동을 할 정도로 의욕적이었던 굿올 교수는 점점 자신의 몸이 쇠약해지는 것에 대해 한계를 느끼고 나머지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스위스로 가서 삶을 마무리하겠다는 결정을 했지요. 네. 요 뉴스가 오늘까지도 인터넷 뉴스에는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네. 닥터 데이비드 굿올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5월 5일 아침 그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인 스위스로 떠났습니다. 굿올 교수는 100세가 넘도록 대학에서 명예교수로 연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102세가 되던 2016년도에는 교수의 안전을 걱정한 학교가 사무실로 비워달라고 하니까 이에 반발해서 학교 대상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사무실을 회복하는 열정이 대단하죠. 그런 의욕적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분의 생각이 확 바뀐 거는 103세가 되던 올해 초 네. 교수님의 인생이 한 부상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네. 이분이 올해 초 자신의 퍼스 아파트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몸에 특별한 부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몸을 일으켜 세울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어서 네. 이틀 동안 바닥에 누워 있었다는 거죠. 저런. 그래서 집을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었는데요. 네.
그 의사는 진단을 했는데 그냥 약간의 이렇게 부상만 있고 심각한 병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 금지, 혼자서 길을 건너는 것도 금지했다고 합니다. 예, 교수님은 그래서 하던 일을 중단하고 대부분의 친구들도 먼저 세상을 떠난 상태이고 이 세상에 내가 줄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을 어떻게 마감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104세 생일에는 미디어를 통해서 나이 먹는 것은 더 이상 축하할 것이 없다는 것과 자발적 안락사를 언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 교수는 20년간 회원으로 있던 안락사 지지 단체인 엑시트 인터내셔널에 이제 안락사를 신청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안락사에 이제 뭐라 그러죠? 찬성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20년간 자기가 그쪽 회원으로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요. 그죠? 이 노 교수의 가족들은 이 결정을 모두 존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결정한 건 아니고요. 네. 가족들하고 상의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지내던 딸은 그동안 많이 마음이 왔다 갔다 했었다 그러죠. 딸이니까 그죠. 그리고 시간이 다가오면서 상당히 힘들었다고 밝혔지만 그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결정은 그의 삶에 대한 접근 방식을 함축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의 아버지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은요. 네. 휴대전화를 항상 충전해서 풀로 충전해서 항상 옆에 두고 있어야 돼요. 손에 갖고 계셔야 되죠. 네. 그죠? 이틀이나 누워 있었다니요. 그러고 보니까 참 우리 생각이 나요. 저희들 여기 이사 와서 그죠? 네. 옆에 계신 맞아요. 할머니 맞아요. 며칠 만에 발견되셨죠? 일주일 만에. 일주일 정도. 네. 저희들이 금방 이사 와가지고 네. 그죠? 그 상황 파악이 상황이 잘안 안 됐죠. 됐죠. 그래서 옆에 할머니가 볼 시간도 없었죠. 저희들 아침 나가면 저녁에 그럼요. 들어오고 이러니까. 네. 근데 경찰이 와서 알았죠. 음. 옆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근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요즘 뭐 손에 차는 전화기도 있고 뭐 네. 이러니까 좀 쓰기가 힘드시겠지만 네. 그런 것들을 가까이 두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노 교수는 호주를 떠나서 프랑스에 있는 가족을 잠시 방문한 다음에 최종 목적지인 스위tzerland로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노 교수는 어떤 두려움도 없고 슬픔도 없으며 이런 방식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나의 말에 귀 기울여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자신의 인생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오늘 업데이트된 뉴스에 보면 스위tzerland에 무사히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좀 찡한 사연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락사에 동의하십니까? 종교적 이유로 안락사를 반대하십니까? 요 기사 밑에 달려있는 문구를 하나 봤는데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분은 오늘 자기가 키우던 애완동물 개를 안락사 시키고 왔다. 도저히 내가 그 개의 고통을 옆에서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왜 개 애완동물의 고통도 이렇게 우리가 공감을 하는데 왜 실제적으로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 못하는가? 왜 반대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네. 생각되는 바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전해주시죠. 환장. 케빈 러드 전 총리는 왜 중국 사회 관계망 웨이보에 중국어로 말콤 텀블을 비판하는가라는 뉴스가 ABC 뉴스에 떴습니다. 케빈 러드 전 총리는 정기적으로 중국어로 호주와 중국 관계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시각을 중국어로 블로그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케빈 러드 전 총리와 말콤 텀블 총리의 불화는 지난 수년간 계속되어 왔던 일이긴 하나 정말 왜 그럴까요? 말콤 텀블의 중국에 관한 정책을 비난하는 등의 글을 중국어로 게재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 총리에 대한 비난을 하는 거는 정치인으로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거를 중국말로 네. 중국 그 SNS를 이용해서 올리고 있다. 네. 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음. 중국 웨이보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쓰고 있다. 중국어로. 중국어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별로 뭐 이렇게 관심 가지시는 분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케빈 러드 총리에 대한 근황을 한번 이렇게 쭉 따라가다가 이걸 발견해서 이런 게 나왔는데요. 네.
이 케빈 러드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중국을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 걸로 그렇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전직 총리가 중국어로 자국현 총리를 욕하는 건 좀 그렇죠. 아무튼 기사 내용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길게 써놨는데 좀 흥미로운 게 좀 있어서 케빈 러드 총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때 그래도 굉장히 인기 있는 총리였지요. 젊은 사람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 그리고 여기 원주민들한테 say sorry, 그렇죠. 미안하다라고 정부를 대표해서 네. 사과한 총리로 네. 아주 유명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말년에는 등에 칼이 꽂히고 다시 또 돌아와서 등에 칼을 꽂고 이렇게 해서 서로 총리 자리를 뺏기는 이런 쟁탈전을 벌였다가 결국은 정권을 잃어버렸는데요. 어쨌든 한번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죠. 그냥 네. 재미로 한번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보죠. 케빈 러드 총리가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SNS 웨이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웨이보에다가 말콤 텀블의 베이징과 관련된 정책은 과대망상적이고 엉망진창이라는 비난 글과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중국어로 글을 게재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어로. 네. 이 기사에서는 케빈 러드 전 총리가 17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에서 있었던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설을 연구하는 듯한이에요. 사진을 새로운 시대에 들어선 중국이라는 문구와 함께 최근에 웨이보에 게시했다고 합니다. 사진에는 케빈 러드 총리가 책상 위에 신문을 놓고 펜으로 뭔가 쓰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요. 케빈 러드 전 총리는 정기적으로 중국어로 호주와 중국 관계에 대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시각을 중국어로 블로그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팔로워가 한 61만 3천 명 정도 된다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나 봅니다. 지난 4월 24일에는 호주 TV에 출연해서 말콤 텀블 총리가 자신의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호주와 중국 관계를 어긋나게 했다고 비판하고 왔다고 글을 게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 자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현 총리를 비난했다고 자랑을 하고 한 것 같은데 4월에 또 다른 글에서는 말콤 텀블 총리가 지난해 말 새롭게 강화된 외국 내정 간섭 금지법으로 해석되는 법을 발표한 후에 마오쩌둥 시대의 구호인 중국 인민이여 일어나라는 말을 중국어와 영어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호주를 위해서 일어설 것이고 호주인들도 일어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건 아주 무책임하고 문제적인 발언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은 중국 인민을 모욕한 것이고 중국계 호주인 또 호주인을 모욕한 것이라고 글을 게재했습니다. 지금 요즘 중국하고 호주 사이가 그렇게 좋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왜 그러냐면 중국의 호주 정치적 간섭. 그러니까 호주 정치인들은 중국 정부가 호주 정치에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호주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방지하는 법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 실례로 보면 중국계 호주 사업가로 후원을 받고 중국 정부와 관련 있는 기업한테 개인 경비를 대납 처리하도록 해서 사퇴한 노동당의 샘 다스티아리 상원 의원이 의회에서 당론과 다른 친중국 발언을 해서 돈 받고 중국 지지 발언을 했다는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분이 사퇴를 하셨죠. 상원 의원에서. 그래서 이것을 보고 중국이 호주 정치에 간섭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말콤 텀블이 그런 법안을 내면서 중국의 심기가 좀 불편합니다. 케빈 러드 전 총리하고 말콤 텀블 총리 사이의 불화는 지난 수년간 계속됐는데요. 최근에는 2016년 케빈 러드 전 총리가 유엔 사무총장 자리를 노리고 있었는데요. 이건 자손 선생이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말콤 텀블 총리가 러드 전 총리를 사무총장 역할을 하기에는 기질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추천을 하지는 않았어요. 고려는 하되 추천은 못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두 사람 사이가 굉장히 나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케빈 러드 총리가 글을 올리면 댓글이 두 종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한 그룹은 러드 전 총리가 중국어로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감동하고 좋아하는 반면 다른 그룹들은 막말로 너무 들이대신다. 너무
중국하고 친하려고 들이대신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멜번 대학의 한 교수는 케빈 러드 총리가 2007년 당선될 때 젊은이들 특히 첫 투표를 하는 젊은이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중국에서 웨이보를 사용하는 1990년대 이후 세대 젊은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왜? 왜 사로잡으려고 하지요? 그 분석을 누가 했어요? 대학 멜번에 있는 대학 교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데 이유가 있는데요. 케빈 러드 총리가 올 1월 중국의 우한 대학이라는 곳을 방문했는데요. 예티엔이라는 여학생이 신발끈을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서 있는 여학생이 신발끈을 묶어주는 사진이 그 대학 웹페이지에 떴습니다. 그러면서 기사가 같이 떴는데 예티엔이 깊이 감명받아 눈물을 보였다라고 뉴스 기사가 뜨고요. 많은 사람들이 웨이보로 찾아와서 당신은 진정한 신사요 이러고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중에 한 댓글은 올드러드 호주가 총리를 수출한 건가요? 뭐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총리가 되시려나? 어쨌든 지금 그 민간인으로 예를 들어서 호주와 중국의 관계를 좀 좋게 해보려는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중국의 젊은 친구들이 호주 사람을 좋아하면 아무래도 호주에 대한 반감은 좀 적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눈물겨운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한편은 왜?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케빈 러드 전 총리가 오랜 동안 호주의 동맹 관계에 변화가 온다면 중국의 역할을 끌어올 수 있는 관계 발전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호주가 미국하고 굉장히 붙어 있죠. 근데 지금 미국이 펼치고 있는 전략 자체가 그렇죠. 옛날에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다시피 아시아는 아시아 일은 아시아가 알아서 하고 그렇죠. 미국은 우리가 알아 하겠다 이렇게 잘라버리게 되면 실제적으로 호주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가 국경이 굉장히 넓어서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국경을 지키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인데요. 중국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그렇죠? 나쁘고 미국이 만약에 빠져나가면 그러니까 지금 케빈 러드가 보고 있는 동맹 관계가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는 이제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약화된다면 중국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국과 호주의 사이가 멀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케빈 러드 총리도 뭐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러드 총리가 2007년도에 당선되었을 때 아주 유창한 중국어로 중국 문화의 이해가 깊고 중국과의 관계를 아주 좋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러드 총리가 중국 북경대를 방문해서 연설을 하고 난 뒤에 중국과 관계가 냉랭해졌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연설이라고 하는데요. 그 연설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러드 전 총리가 티벳의 인권 문제를 언급하면서 티벳 얘기를 했군요. 네, 중국 지도부를 설득하겠다고 맹세를 했다고 하는군요. 대놓고 북경대학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으니 중국 정부가 좋아할 리가 있나요? 네. 그래서 지금 한 분석가는 러드 총리는 오래전에 중국 지도부와의 다리를 오래전에 불살라버렸다. 이미 만회하려고 그러나요, 지금? 그럴 수 있죠. 근데 러드 총리는 이를 다시 복구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분석가는 중국 사람들은 러드 총리를 한때 호주 총리였으나 다시 호주 총리가 될 확률은 거의 없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해서 다시 호주로 돌아가서 총리가 될 일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앞에서 언급되었던 2017년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회 시진핑 연설문을 연구하는 듯한 사진은 뭘 의도하는지 모르겠고 중국 사람들도 이해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아주 장문의 이 기사였는데요. 기사라기보다 뭐라 그러죠? 칼럼인 것 같은데 케빈 러드 총리의 이런 눈물겨운 지금 봐서는 눈물겨운 민간 외교 지금 그 상황
상황을 아주 설명을 길게 해놓았더라고요. 네. 이야기거리만 무성하고 파급 효과는 그렇게 없는 그런 게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뭐 61만 명 정도가 팔로잉 하고 있다는데 중국 인구가 13억이 정도 된다면 그죠? 이거 61만 명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파급 효과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웨이보에서 활동을 하셔도 그래도 중국과의 관계를 좀 돈독히 해보겠다라는 개인적인 노력 굉장히 가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케빈 러드 전 총리의 시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부상하고 있고 중국과의 관계를 등한시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호주는 한국과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파는 물건들은 중국이 굉장히 많이 사가는데요, 그렇죠? 맞아요. 중국을 등한시할 수 없고 또 네. 국방 쪽에서 그렇죠? 보면은 미국을 또 무시할 수 없고요. 네. 자, 다음 뉴스 마지막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장. 호주도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오나요? 라는 타이틀이네요. 호주 최대 쓰레기 수거 회사인 클리너웨이가 퍼스의 세 군데의 카운슬이 비용 인상에 동의해 주지 않는다면 이 지역의 일부 재활용 쓰레기를 매립지로 보내거나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중단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한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난 2월에도 기사가 떴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또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퍼스입니다. 지난번에는 빅토리아주 얘기가 기사로 떴었는데요. 이번에는 퍼스에서 일어난 일을 기사로 올렸더라고요. 클리너웨이라는 회사는 아시죠? 그 쓰레기통에 보시면 저희 카운슬 같은 경우는 빨간색 뚜껑과 노란색 뚜껑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노란색 뚜껑은 재활용 그리고 빨간색 뚜껑은 일반 쓰레기 이렇게 되는데 그 노란색 뚜껑을 재활용 제품을 넣어놓으면 이 회사가 그걸 수거해 가서 분리한 다음에 이거를 수출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쓰레기를 재분류해서 커모디티 거래 회사 그러니까 이게 원자재 거래 이제 회사인 것 같아요. 수출하는 회사에다가 이걸 넘기면 그 회사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 또는 중국으로 이거를 재활용 제품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걸 받은 그 나라에서는 그걸 가지고 재활용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중에 가장 많이 수입해가는 나라가 중국인데요. 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중국이 굉장히 많이 이제 사가는데 연간 60만 톤 정도를 사갔다고 합니다. 근데 올 1월 중국이 24종의 고형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면서 코모디티 가격이 곤두박질 치면서 일부 수거업체는 70에서 80%가량 가격이 떨어졌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돈을 주고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리너웨이는 쓰레기 처리 비용이 지난 9월부터 50%가 올라서 재활용 비용을 다시 협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통상 이 회사는 아주 오랫동안 1톤에 한 20불만 받고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톤에 20불이면 그렇게 비싸진 않죠, 그죠? 근데 쓰레기 처리 비용이 이것보다 3배는 더 드는데 코모디티 가격이 굉장히 세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원료로 팔았는데 정리해서 그죠? 다른 나라에 팔았는데 그 가격이 굉장히 세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여기서 이제 손해 보겠죠. 수거를 해서 분류하는 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팔아서 그거를 메꿔 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유지를 잘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쓰레기 처리 비용이 1톤당 120불로 뛰고 코모디티 가격이 50%가 떨어지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이 수입을 안 하면서 코모디티 가격이 확 떨어진 거죠. 떨어져 버리니까 수입은 적고 그리고 비용은 더 올라서 3배 정도였으면 한 60불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120불로 뛰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재활용 제품을 수거해서 자기들이 이문을 남길 수 없으니 이 금액을 좀 올려주십시오. 이러고 카운슬하고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부터 20개의 지역 카운슬과 가격 협상을 하고 있는데 카운슬 3곳과는 협상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서 그 지역의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거나 매립지로 그냥 바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사우스웨일즈와 빅토리아 정부는 수백만 불의
구제 패키지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이 분야를 떠받치고 카운슬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이런 방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린어웨이 윌리엄슨 대표는 카운슬과 재활용 업체를 도와주는 첫발은 재활용 쓰레기의 상태를 중국이 원하는 새로운 기준에 맞춰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이런 종류는 우리 더 이상 수입을 안 하겠고 그다음에 자기들도 그걸 받아서 다시 거기서 분류 작업을 또 해야 하는 짓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스탠다드를 맞춰서 주면 받고 아니면 안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원활하게 중국으로 수출하려면 중국이 원하는 바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클린어웨이가 수거하는 가정용 재활용 쓰레기를 보면 그중에 약 18%가 오염된 상태라고 합니다. 오염된 상태라는 건 뭐냐면 안에 음식 찌꺼기가 네. 남아있거나 그죠 뭐가 묻어있거나 이런 상태라는 거죠. 또는 뭐 이렇게 비닐팩 같은 게 붙어 있어서 재활용할 수 없는 것들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오염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가 오염된 상태인데 중국에 보내기 위해서는 이거를 0.5% 수준으로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재활용 업체가 이 물건을 가져가면 재활용 제품을 가져가면 그거를 컨타미네이트 되어 있는 거를 다 빼내고 0.5%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더 고용해서 그걸 더 골라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업체가 얘기하는 거는 카운슬과 그리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레이트페이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같이 협동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PET병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 플라스틱 병을 버릴 때 다 떼죠. 그렇죠. 비닐은 떼내고 그다음에 뚜껑도 따로 빼냅니다. 왜냐하면 뚜껑과 본체의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도 TV에서 그거 홍보해요. 아 그래요? 재활용 그 버릴 때 네. 이렇게 해라. 아 그러나요? 네. 제가 그걸 안 봤어. 역시 가정주부는 다르시군요. 네, 그걸 보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안에 내용물도 씻어 주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와주면 실제적으로 재활용 업체도 살고 우리는 비용을 더 부담 안 해도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이 사업들을 떠받치든 카운슬이 재활용 업체에게 돈을 올려주든 다 그게 우리 주문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좀 간단한 일을 각 가정에서 해주면 우리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자연 보호도 되지 않을까요? 가정에서는 그게 네. 이제 뭐 뗄 거 떼고 씻을 거 씻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밖에서 버려지는 재활용 쓰레기들이 문제죠. 식당 같은 데서 네. 그죠? 그리고 맞습니다. 전철역이나 이런 데서 맥도날드에서 버려지는 것도 이렇게 보면 참 아유, 아까워요. 그냥 그죠? 막 버리잖아요. 그렇죠. 음식물 다 묻어 있죠. 네. 보여요. 실제적으로 그 맥도날드에서 사용하는 포장재가 굉장히 고급 포장재랍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수입해서 화장지 만드는 데 많이 쓰는데 식품을 포장하는 그거는 굉장히 고급 폐지로 인식이 된다는데요. 네. 워낙 더럽게 묻혀져 있어서 그거 재활용이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하죠? 글쎄요.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렇겠죠. 저희들이 이걸 신경을 좀 많이 쓰고 네. 개개인이 신경을 좀 많이 쓰시면 우리 돈을 세이브할 수 있다. 우리 또 세금을 세이브할 수 있고 그러면 또 다른 데다 그 돈을 쓸 수 있으니까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환장. 오늘 처음으로 뉴스 환장. 바깥었습니다, 그죠? 김호준 씨 기분 나쁘면 저한테 전화 한번 주세요. 뭐 나이도 비슷한데 친구하지 뭐. 친구야 전화해. 그래서 뉴스 환장을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가 뭐 잘못 전달한 내용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좀 더 우리한테 와닿는 뉴스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 작가님 오래간만에 손발 맞춰봤는데 여전히 우리 그 장소팔, 딱딱 맞죠? 네, 장소팔 고춘자, 네, 딱딱 맞습니다. 네, 반갑고요. 네. 가능하면 낮 시간에 이렇게 녹음할 수 있는 날이 좀 많으면 좋겠는데 그럼요. 그렇죠? 낮에는 언제든지요. 저녁에만 안 6시만 넘어가면 녹음이 불가능합니다. 네. 네, 어쨌든 곤란합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좀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하니까 생각이 나는군요. 지난번에 댓글을 굉장히 길게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 네, 2BM이에요. 네, 2BM 저희들 블로그에 댓글을 굉장히 길게 남겨주셨는데 요약하면 네. 자순 선생하고 저하고 말이 너무 험하다. 음. 그래서 주변에 소개를 할 수가 없다. 애들한테 들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좀 제가 존이라시는 분이십니다. 네, 존이라는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네. 조금 제가 거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저희들이 막 한 게 아닌데 저 어느 부분을 그렇게 막 했는지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네, 하여튼 반성하세요. 그걸 좀 세세하게 지적을 해주시면 네.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고쳐보도록 할까요? 김호중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싫다!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저희들 이 귀가 팔랑귀여서 또 한번 고쳐보도록 반영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댓글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계속 들어주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네. 청취자 여러분 장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하트 뿅뿅 눌러주세요. 이 팟캐스트는 여러분의 성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Black Swan Radio.